아들은 정말로 평범한 아이였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너무 시끄럽지도, 너무 내성적이지도 않았다. 학교에서 사고를 치는 법도 없었고, 성적은 늘 중상위권을 맴돌았다. 잘하네 라고 칭찬하기엔 조금 모자라고, 괜찮아 라고 위로할 일도 별로 없을 만큼 그냥 적당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때도 아빠처럼 유머를 쏟아내며 집안을 웃기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휴대폰만 붙들고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었다. 엄마가 학교는 어때? 라고 물으면 그냥 똑같이 뭐 라며 웃고, 가끔은 친구 이야기, 교수님 이야기를 조금씩 꺼내주는 그 정도. 그래서였을까? 아들이 엄마 나 유학 갈까 생각 중인데 라고 말했을 때 엄마는 순간 농담인 줄 알았다. 이 평범한 아이가 미국을? 유학은 돈도 많이 들어. 국내 대학 가도 충분하지 않아? 엄마는 그렇게 말하면서도 아들의 표정을 한참 들여다봤다. 눈빛이 이상하게 단단했다. 크게 욕심내 본 적 없던 아이가 처음으로 뭔가를 꼭 해보고 싶다는 얼굴이었다. 아빠는 한숨을 길게 내쉬더니 뭐 한번 알아나 보자. 안 되면 말고. 그렇게 정리를 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온 집안이 서류와 이메일과 상담으로 들썩였다. 조금 무리해서 유학원을 끼고 등록금과 생활비를 계산하고 장학금 가능성을 따지고 카톡으로 서류 사진을 주고받는 날들이 이어졌다. 결국 아들은 미국으로 떠났다. 생각보다 좋은 조건의 장학금을 받았고 대학원에 진학하면서는 연구실 일도 하게 되었다. 엄마, 나 이제 돈도 좀 받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에 엄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전화 끊고 나면 늘 같은 자리에서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도 먼 데 있으면 내가 밥도 못 해주고. 아들이 떠난 뒤 여름은 이상하게 길었다. 처음 미국으로 간 해에는 아들이 여름방학마다 두어 달씩 한국에 들어왔다. 시차 적응이 안 된다며 오후까지 자다가 저녁쯤 일어나 밥을 2그릇이나 먹어치우고, 아, 한국밥이 진짜 맛있다. 그렇게 말해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그런데 작년 여름엔 이번엔 인턴 해야 돼. 한국 못 들어갈 것 같아. 영상통화 화면 속 아들은 조금 피곤해 보이면서도 꽤 들떠 있었다. 엄마는 실망하는 티를 내지 않으려고 일부러 밝게 말했다. 그래, 인턴 좋은 거지. 경험 쌓아야지. 엄마는 한국에 있으니까 보고 싶으면 영상통화하면 되지 뭐. 전화를 끊고 나서야 빈 식탁을 한참 바라보며 숟가락을 괜히 닦았다 놓았다 했다. 여름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이 언제였더라. 여자친구가 있다는 말을 들은 건 그 이듬해 봄이었다. 5월 어느 날 카톡 영상통화 알림이 울렸다. 화면 속 아들은 창가 쪽 책상에 앉아 있었다. 뒤로는 낯선 캠퍼스 풍경이 조금 보였다. 햇빛이 강해서인지 아들의 얼굴이 조금 더 까맣게 타 보였다. 엄마, 나 이번 여름방학엔 들어갈 거야. 엄마는 반사적으로 웃음이 터졌다. 정말? 몇 년 만이야 이게? 얼마나 있을 건데? 한 달쯤? 근데 혼자 가는 건 아니고. 아들은 잠깐 머뭇거렸다. 엄마는 그 망설임이 무슨 뜻인지 바로 알아챘다. 설마 여자친구? 응. 한국에 같이 온다고? 응. 보여드리고 싶어서. 엄마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데리고 와. 밥 많이 해줄게. 입에서는 그렇게 나왔지만 가슴 어딘가가 살짝 조여드는 느낌이 들었다. 아들이 여자친구가 있다는 게 이렇게 갑작스러울 수도 있나 싶었다. 언젠가 누군가는 만나겠지. 생각만 했지. 정말로 한국까지 같이 온다고 하니 실감이 나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서 엄마는 거실을 서성였다. 누구지? 어떤 아이지? 어디서 만났을까? 어쩐지 아들이 엄마 나 여자친구 생겼어? 라고 말하는 장면을 몇 번이나 상상해 본 적은 있었지만 막상 현실이 되니 훨씬 더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다. 며칠 뒤 6월 초, 늘 그렇듯 저녁 밥상이 끝날 즈음 영상통화 알림이 울렸다. 이번에는 아빠도 옆에 같이 앉았다. 아들은 피곤한 듯 눈밑이 조금 어두웠다. 엄마, 아빠, 그 여자친구 얘기 좀 해도 돼? 엄마는 일부러 대수롭지 않은 척 말했다. 그럼 해야지. 이름은 뭐야? 한국 사람은 아니지? 아들은 한숨을 길게 들이마셨다가 조금씩 내쉬듯 말했다. 엄마, 놀라지 말고 들어. 흑인이야. 미국에서 태어난 흑인. 순간 식탁 위 공기가 멈춘 것 같았다. 에어컨 소리,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음까지
모두 흐릿해졌다. 엄마는 머릿속이 하얘졌다. 입은 열었지만 말이 안 나왔다. 흑인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서 둔탁하게 울렸다. 아빠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 이름은 뭐냐? 자스민. 같은 연구실은 아니고 수업 같이 들으면서 알게 됐어. 엄청 똑똑하고 착해. 엄마 아빠도 좋아하실 거야. 엄마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다. 한국말 못하지? 응, 못해. 근데 내가 번역도 해줄 수 있고 자스민도 한국 문화 관심 많아. 김치도 먹어보고 K-드라마도 좋아하고. 엄마는 대답 대신 짧은 웃음소리만 냈다. 그래, 알았다. 언제 오는지는 다시 얘기하자. 그리고 통화를 서둘러 끊었다. 전화를 끊고 나자 거실에 정적이 내려앉았다. 아빠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너무 티낸 거 아니야? 엄마는 차갑게 말했다. 티 안 냈어. 난 그냥 생각 좀 하려고. 그날 밤 엄마는 좀처럼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흑인 며느리, 말도 안 통할 거고, 문화도 다를 거고, 먹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다를 텐데, 친척들은 뭐라고 할까? 어릴 때 들었던 이야기들, 뉴스에서 보던 장면들, 인터넷에서 본 댓글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다른 인종의 며느리, 입 밖으로 잘 나오지도 않는 표현이었다. 자신이 그렇게까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막상 현실이 되자 가슴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두려움이 올라왔다. 며칠 동안 엄마는 누구에게도 속을 털어놓지 못했다. 괜히 말 꺼냈다가 요즘 세상에 그게 뭐가 문제냐는 말을 들으면 자신이 너무 뒤떨어진 사람 같을 것 같았다. 그렇다고 나 솔직히 좀 무서워 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웠다. 그래서 택한 사람은 오래 알고 지낸 동네 친구 선영이었다. 같이 아파트 단지 산책을 하다가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애 있잖아? 미국에 있는. 아들? 왜? 무슨 일 있어? 여자친구가 있대. 어머, 잘 됐네. 요즘 애들 연애도 잘 안 한다더만. 근데 흑인이래. 선영은 잠시 걸음을 멈추더니 엄마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다. 그래서? 싫어? 엄마는 얼버무렸다. 싫다기보다는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싶어서. 말도 안 통하고 문화도 다르고 솔직히 좀 걱정돼. 내가 너무 옛날 사람 같지? 선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천천히 말했다. 나도 잘은 모르지. 근데 결국 사람 문제 아니겠어? 나도 시부모님 처음엔 너무 낯설고 무서웠거든. 근데 살다 보니까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 보게 되더라. 아들 얼굴 봐. 애가 어떤 애야. 그런 애가 좋다고 데려오는 사람인데 너무 무서워하지는 말자. 엄마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가슴이 편해지지는 않았다. 내가 이렇게 마음이 좁은 줄 몰랐어. 작은 거에도 자꾸 걸려. 집에 돌아온 뒤 엄마는 오래전에 돌아가신 친정엄마를 떠올렸다. 어릴 때 엄마는 시골 시댁에서 서울 살아보지도 못하고 바로 며느리가 되었었다. 시어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우리 집은 우리 식대로 한다. 너희 친정이랑은 달라. 그 말이 얼마나 서러운지 어린 날에 엄마는 자주 울었다. 나만큼은 내 며느리 힘들게 안 해야지. 그렇게 다짐했었다. 그런데 지금 자신도 모르게 바로 그 우리 식대로라는 말을 속으로 되뇌고 있는 걸 깨달았다. 6월 중순이 되어도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다. 아들은 오히려 더 자주 연락을 했다. 엄마, 자스민이 한국어 인사 연습 중이야. 엄마, 자스민이 김치찌개 레시피 알려달래. 엄마는 최대한 무난하게 대답했다. 그래? 나중에 오면 내가 직접 해주지 뭐. 엄마 긴장하신 거 아니지? 무슨 긴장까지야. 잘 오라고 하지. 그러나 전화를 끊고 나면 불편한 감정들이 다시 올라왔다. 아들의 행복을 빌지 않은 적이 없는데 막상 아들이 선택한 사람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이 미웠다. 어느 날 저녁 아빠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당신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볼래? 뭐가 그렇게 걱정돼? 엄마는 그제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도 모르겠어. 그냥 겁이 나. 낯선 게 무서워. 우리 집에 와서 내가 해준 밥 먹고 내가 며느리처럼 대해줘야 할 텐데 말도 안 통하고 서로 표정만 보고 있어야 하면 어떡해? 괜히 실수해서 마음 다치게 하면 어떡하냐고. 아빠는 한참 가만히 듣다가 말했다. 당신 기억나? 나 대학 때 처음 당신 집 갔을 때 당신 엄마가 내가 젓가락질 이상하게 한다고 몰래 당신한테 걱정했다며? 엄마는 그 기억이 떠올랐다.
당시엔 진짜 서운했어. 그거 가지고 뭘 그렇게까지 하나 싶었지? 지금도 결국 그런 거 아닐까? 우리가 낯선 사람을 보면 자꾸 눈에 걸리는 것만 먼저 보잖아. 근데 우리 아들한테는 그게 이미 가족이 될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고. 엄마는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그럼 나보고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라는 거야? 아무렇지도 않은 척이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 느껴도 돼. 근데 그걸 아들한테 상처 주는 말로 툭 내뱉지만 않으면 천천히 좋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날 밤, 엄마는 오랜 시간 동안 천장을 바라보았다. 자꾸만 아들의 어린 얼굴이 떠올랐다. 유치원 첫날, 엄마 나 친구 만들 수 있을까? 라며 불안해하던 얼굴. 중학교 전학 첫날, 덩치 큰 애들 사이에서 작아 보이던 어깨. 그 아이가 지금은 먼 나라에서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부모에게 보여주려고 이 먼 길을 온다고 한다. 내가 너한테 부끄럽지 않은 엄마여야 하는데. 중얼거리며 눈을 감았다. 드디어 7월이 왔다. 아침부터 습한 공기가 집안을 감쌌다. 엄마는 새벽 5시부터 일어나 있었다. 잠을 설쳐서인지 머리가 무거웠다. 전날 밤 냉장고는 이미 꽉 차 있었다. 불고기 재워놓고 잡채에 쓸 당면 불려놓고 각종 반찬을 만들어 두었다. 자스민이 뭘 좋아할지 몰라서 그냥 아들이 좋아하던 것들을 준비했다. 된장찌개는 어떨까? 매울까 겁나서 조금 싱겁게 끓이기로 했다. 여보, 가자. 아빠가 차키를 들고 나섰다. 엄마는 거울 앞에서 한 번 더 머리를 매만졌다. 어떤 옷을 입을까 마지막까지 망설이다가 그냥 평소보다 조금 단정한 블라우스를 골랐다. 화장을 하려다 말고 입술에만 연한 색을 조금 발랐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엄마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만 보았다. 백화점 간판, 아파트 단지, 산과 터널이 번갈아 스쳐 지나갔다. 아빠가 중간중간 말을 걸어도 귀에 잘 들어오지 않았다. 가슴이 쿵쾅거렸다. 공항에 도착하자 사람들의 웅성거림과 캐리어 끌리는 소리가 한꺼번에 몰려왔다. 전광판에는 도착 항공편 정보가 주르륵 떴다. 아들이 탄 비행기 옆에 수화물 수취 중이라는 글자가 깜빡거렸다. 거의 다 나온 모양이네. 아빠가 말했다. 엄마는 입술을 꾹 깨물었다. 손에 잡힌 휴대폰이 땀으로 미끄러워졌다. 도착 게이트 앞 유리문 뒤로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다. 커다란 캐리어를 끄는 가족, 배낭 하나 맨 청년,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비즈니스맨. 그러다 엄마는 눈을 크게 떴다. 멀리서 익숙한 걸음걸이가 보였다. 가슴이 먼저 알아봤다. 아들이다. 아들은 검은색 백팩을 메고 한 손에는 캐리어를, 다른 한 손으로는 누군가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 옆에 선 여자는 생각보다 훨씬 작았다. 아들이 키가 큰 편은 아닌데도 어깨가 조금 아래에 있었다. 짙은 갈색 피부에 풍성한 곱슬머리를 뒤로 묶었고 밝은 노란색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어딘지 긴장한 듯 또 어디선가는 설렌 듯한 표정이었다. 아들이 엄마와 아빠를 발견하자 손을 흔들었다. 엄마! 몇 년 만에 듣는 그 목소리에 엄마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아들은 걷던 속도를 조금 더 빨리 했다. 유리문이 열리고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아들과 자스민이 다가왔다. 엄마 아빠, 여기 자스민. 아들이 간단히 소개했다. 자스민은 긴장이 묻어나는 얼굴로 두 손을 모았다가 그중 한 손을 조심스럽게 내밀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조금 어색한 발음이었지만 분명한 한국말이었다. 엄마는 그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것 같았다. 자스민은 이어서 천천히 말했다. 저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딘가 연습한 듯한 문장이었지만 눈빛인 진심이었다. 엄마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가 그 손을 덥석 잡았다. 멀리 오느라 힘들었지. 환영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웃으려고 애썼다. 아들은 안도의 미소를 지었다. 엄마, 자스민 한국어 요즘 독학했어. 자스민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이번엔 영어로 말했다. Your son is a very strict teacher. 아들이 번역했다. 엄마, 내가 선생님처럼 가르쳤대. 아빠가 웃으며 말했다. 좋은 선생님 있었네. 자, 짐 많지. 빨리 차로 가자. 공항 출구로 걸어 나오는 길, 엄마는 몇 번이고 뒤돌아 자스민을 살폈다. 차 안에서는 대화가 조금씩 어색하게 이어졌다. 아들이 통역을 맡았다. 엄마가 한마디 하면 아들이 영어로 옮기고 자스민이 대답하면 아들이 다시 한국어로 풀어줬다. 한국은 처음이야? 응, 처음이래. 비행기는 힘들지 않았대?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기대돼서 괜찮았대. 리듬은 끊어졌다 이어지기를 반복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공백이 너무 어색하지만은 않았다. 자스민은 차창밖 풍경을 신기한 듯 바라보았다. 고가도로, 아파트 단지, 길가의 편의점 간판까지. 엄마는 문득 자신이 처음 서울에 왔던 날을 떠올렸다. 시골 버스터미널에서 내려 낯선 빌딩과 지하철 소리를 들으며 겁이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설렜던 그때. 지금 이 아이도 비슷한 마음일까? 집에 도착하자 현관 앞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다. 엄마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자, 들어와. 우리 집이야. 자스민은 신발을 벗기 전에 잠시 아들을 쳐다봤다. 아들이 작게 속삭였다. Shoes off here, remember? 자스민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레 신발을 벗었다. 오, 스롤?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잠시 이해를 못했다가 아들이 곧바로 귀띔했다. 엄마, 슬리퍼 말한 거래. 발음이 아직 잘 안 돼. 엄마는 그제야 웃음이 터졌다. 아, 슬리퍼. 여기 이거 신어. 작은 파란 슬리퍼를 내밀며 괜히 목소리가 부드러워졌다. 식탁에는 이미 각종 반찬들이 가득 차 있었다. 색색의 나물, 불고기, 잡채, 김치전. 자스민은 자리에 앉지 않고 잠시 식탁을 바라보며 감탄했다. 와,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엄마? 아니, 어머니? 단어를 고르는 듯한 그 한마디에 엄마의 목이 또 한 번 메었다. 아들이 옆에서 설명했다. 엄마, 자스민이 한국 드라마 보고 어머니라는 말 배우고 싶었대. 엄마는 머리를 저으며 웃었다. 어머니는 아직 좀 이르지. 그냥 편한 대로 불러. 이름 부르기 어렵겠지? 그럼 그냥 엄마라고 불러도 돼.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스스로도 놀랐다. 마음의 문이 조금 벌어지는 소리가 작게 들리는 것 같았다. 식사 내내 대화는 조금 서툴렀지만 분명히 흘러갔다. 아들이 통역을 하다가도 때로는 필요 없을 만큼 표정과 몸짓으로 통하는 순간들이 있었다. 불고기를 한 입 먹은 자스민이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이거 너무 맛있어요. 발음이 어색했지만 그 열정적인 어조는 어떤 언어보다 분명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어느새 웃고 있었다. 그래? 더 먹어. 많이 있어? 자스민은 젓가락질이 서툴러 몇 번이나 고기를 떨어뜨렸지만 그게 이상하게 사람스러워 보였다. 처음 시집 와서 젓가락질 서툴다고 시어머니께 혼났던 그때의 자신과 묘하게 겹쳐 보이기도 했다. 식사가 끝나고 아들은 졸린다며 잠깐 방에 들어갔다. 긴 비행으로 지친 기색이었다. 거실에는 엄마와 자스민, 그리고 어색한 정적이 남았다. 엄마는 TV를 켜려다 말고 차를 꺼내왔다. 자스민, 티? 차 좋아해? 자스민은 영어로 말했다. Yes, I like tea. Thank you. 어색한 침묵이 다시 잠시 흘렀다. 엄마가 조심스럽게 영어 단어를 꺼냈다. My English is very bad. 손으로 X 표시를 해보였다. 자스민은 그 말을 듣고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손으로 동그라미를 그리며 말했다. No, no, good, very good. 둘은 그게 뭐가 그렇게 웃긴지 한참을 같이 웃었다. 행간을 번역할 수 없는 웃음이었다. 잠시 후 엄마는 스마트폰을 꺼내 사진첩을 열었다. 어린 시절 아들의 사진들을 몇 장 보여주었다. 유치원 때의 단체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 졸업식, 베이비. 엄마가 사진을 가리키며 말했다. 우리 아들, 어릴 때. 자스민은 사진을 보며 입을 닫고 웃었다. 와, so cute. 그리고 조심스럽게 한국어로 말했다. 아기 너무 귀여워요. 엄마는 이번엔 자연스레 물었다. 너 어릴 때 사진 있어? 자스민은 잠시 고민하다가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검은 피부에 머리에 작은 따은 머리를 한 어린 자스민이 웃고 있는 사진이 나왔다. 옆에는 가족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함께 서 있었다. 엄마는 영어 단어들을 더듬었다. Family? 자스민이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씩 가리켰다. Mother, Father, Brother, and me.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엄마는 깨달았다. 언어도 다르고 생김새도 다르고 사는 곳도 다르지만 가족 사진이 주는 느낌은 똑같다는 걸. 사진 속 자스민의 엄마는 조금 피곤해 보이지만 따뜻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그 시선을 보자 엄마는 어쩐지 그 여인의 마음이 조금 이해되는 것 같았다. 우리 딸, 먼 나라에 혼자 보냈을 때 얼마나 걱정했을까? 자스민이 조심스럽게 한국말을 꺼냈다.
엄마, 저 한국 와서 행복해요. 초대, 감사합니다. 어눌한 발음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이 엄마의 마음을 툭 건드렸다. 엄마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다. 와줘서 고마워. 우리 아들, 멀리서 같이 있어줘서 고마워. 그 말이 끝나자 잠깐 뜨거운 침묵이 흘렀다. 서로의 눈가가 조금씩 젖어 있었다. 밤이 깊어갈 때 아들은 방에서 나와 엄마 옆에 조용히 앉았다. 엄마, 응? 오늘 고마워. 뭐가? 그냥 다. 자스민 진짜 긴장 많이 했거든. 한국 오기 전에 너희 엄마가 나 싫어하면 어떡하지? 몇 번이고 물었어. 엄마는 고개를 떨궜다. 그 질문이 하필 자신이 며칠 동안 가슴속으로만 되뇌던 말과 겹쳐서였다. 나도 겁났어. 엄마는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오늘 보니까 알겠더라. 너 진짜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들은 잠깐 눈을 감더니 작게 웃었다. 나도 그래. 엄마는 아들의 어깨를 한 번 토닥였다. 앞으로 내가 실수할 때도 있을 거야. 괜히 상처 주는 말 할 수도 있고. 근데 그럴 때는 꼭 말해. 내가 미처 모르는 게 많거든. 아들은 그 말을 오래 곱씹더니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엄마도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 우리 같이 배우자. 며칠이 지나면서 집안 공기는 조금씩 변했다. 자스민은 한국어 단어를 하루에 몇 개씩 외웠다. 엄마는 모르는 영어 표현이 나오면 수첩에 적어두었다가 나중에 아들에게 물어봤다. 어느 날은 자스민이 부엌에 들어와 앞치마를 두르더니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말했다. 도와드릴까요? 엄마는 잠시 놀라다가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거 당근 좀 썰어줄래? 자스민은 서툰 칼질을 하면서도 한국 음식 배우고 싶어요. 라고 했다. 엄마는 그 말을 듣고 자신이 처음 시어머니에게 된장찌개를 배우던 날을 떠올렸다. 세대와 나라가 달라도 며느리가 부엌에서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장면은 어쩐지 닮아 있었다. 아직 모든 것이 편안한 것은 아니다. 식사 자리에서 농담이 오갈 때면 자스민은 무슨 뜻인지 몰라 어색하게 웃을 때가 있고, 엄마도 가끔은 자신의 마음속에서 불쑥 올라오는 옛 생각과 편견을 다시 눌러야 할 때가 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처음 공항으로 가던 그날처럼 숨이 막히는 두려움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이다. 대신 조금 더 알고 싶다는 마음이 조금씩 자라나고 있었다. 여름의 한가운데 저녁 햇살이 거실을 붉게 물들일 때 엄마는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다. 사랑은 인종이나 문화보다 먼저 사람의 진심에서 시작되는 거구나. 아들이 자스민을 바라보는 눈빛, 자스민이 아들을 부를 때의 표정, 그 모든 것이 그 사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모든 문제가 하루아침에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 앞으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이 분명히 찾아올 것이고 서로의 문화와 습관 때문에 서운해질 일들도 생길 것이다. 그럼에도 엄마는 알 것 같았다. 이제 이 집에는 조금은 낯설지만 분명 따뜻한 새로운 바람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을. 엄마는 부엌에서 저녁상을 차리며 작게 중얼거렸다. 괜찮아. 조금 느리면 어때? 같이 가면 되지. 그리고 거실 쪽을 향해 조금 더 큰 목소리로 불렀다. 얘들아, 밥 먹자. 아들과 자스민의 웃음소리가 현관 쪽에서 동시에 들려왔다. 그 소리는 낯설고도 익숙한 새로운 가족의 시작을 알리는 따뜻한 울림처럼 집안을 가득 채웠다.